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가왕 조용필 씨가 오는 12월 서울에서 전국 투어 공연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최근 3년 반 만에 16집 앨범을 낸 이문세 씨도 12월에 공연을 펼치고요. 그룹 G.O.D 역시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기념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우리 대중문화야말로 한류 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도 첫 번째 순서로 핫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블랙핑크가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음악 비즈니스 기업 유니버설 뮤직과 손을 잡은 건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유니버설 뮤직의 대표적인 레이블인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YG와 인터스코프는 파트너십을 통해 블랙핑크를 전 세계 글로벌 스타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이그룹 NCT 127. 지난 12일 정규 1집 레귤러 이레귤러 앨범이 세계 22개 지역 아이튠스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죠. 징조가 심상치 않더니 이를 냈습니다. 이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 진입한 겁니다. 지난 22일 기준 이 차트 86위에 올랐는데요. 빌보드는 이 순위가 빌보드 200 역사에서 K-팝 보이그룹 중 역대 두 번째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빌보드 200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두 차례 1위에 올랐습니다. 걸그룹 중에는 블랙핑크가 42, 2NE1이 6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11월 5일 컴백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가 11월 5일 6번째 미니 앨범 Yes or Yes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7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컴백이네요. 대표적인 걸그룹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새로운 음악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요. 트와이스는 내년에는 팬 수만 명이 운집하는 일본 돔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화 물개가 스페인에서 열린 스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물개가 실로 있단 말이냐? 물개는 이 영화제 경쟁 부문인 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돼 관객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물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물개라 불리는 괴이한 짐승과 이에 맞서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팝 스타 방탄소년단.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7명에게 화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유럽 4개국 7회 공연 티켓을 순식간에 매진시키면서 1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한국 가수에게 높은 장벽으로 여겨진 유럽 시장도 뚫은 건데요. 다음 달에는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다큐 번더 스테이지 더 무비를 전 세계에서 개봉합니다. 괜찮아질까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는 질문 괜찮냐고 들을 때마다 표정은 점점 굳어지는 기분 시간이 들겠지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힘들다라고 써 소원이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손마저 못 쉬던 걸을 수조차 없던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또 상대 안에 block 잘 모르겠으면 이제 좀 나와 babe repeat 참 쉽지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응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행님이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만 손 떼라. 딱 하루. 소문이라니. 한국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 현빈과 장동건이 한 영화에서 만났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창궐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야기가 창궐해 조선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군요. 어떤 배우의 액션이 더 매력적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 야기들이 골담으로 오면 흉흉한 소문이라니.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인데 왕자죠. 왕자인데 어떤 왕위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고 나라의 안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인물이고요. 근데 그런 인물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선이라는 곳에 다시 오게 돼서 민초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보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인물이에요. 내적으로 성장을 조금씩 해나가고 야기랑 싸워서 조선을 구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부패한 조선을 뒤집어서 개혁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것이 어떤 개인의 욕망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영화를 보면 악역 맞고요. 이 캐릭터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 인물을 그냥 단순한 악역이나 권력욕이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혁명가의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궁에 야기들이 창궐했다. 단 한 마리의 야기도 밖으로 내보내서 안 된다. 아무래도 공조 때 했었던 액션은 누군가를 살상을 하기 위한 액션이었다면 지금은 살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이 각자의 어떤 시그니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기가 되었건 어떤 액션 스타일이 되었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자준 같은 경우는 절대 악을 막 담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고니스트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칼을 한번 휘두르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포스 또 강력함 똑같은 동작이라도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렵기도 했었고 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궁 한가운데서 엽정 모임. 조용히 돌아가시지. 그래야 믿네. 살려는 드릴 터이니 개벽이 오는가. 제 생각에는 새로운 크리처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조선시대라는 배경과 그 크리처가 만났을 때 주는 시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저희 나라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신선함들과 긴장감들이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대가 야기로 형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가 갖고 있는 또 어떤 메시지적인 부분이나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을 한번 봤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영화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거든요. 그 오락 영화로서의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미를 기대하시고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께는 아마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흉흉한 소문이라니. 아니 있는 모든 역도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다 죽여라. 일단은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장동건 선배님이 이제 출연을 하셨던 작품들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고, 그분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친분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영광이죠. 그런 지점이 있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촬영했을 때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좋았었어요. 촬영 전에는 내심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서로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 없지 않았었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보니까 내 앞에,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연기를 지금 바라보고 내 연기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연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천재성을 발휘한 나머지 개봉 당시에는 냉대를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주받은 걸작이란 말이 있는 거겠죠.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 개그맨도 그런 작품 가운데 한 편입니다. 1980년대 말의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낯선 기운을 뿜어내고 있지만 이 영화의 남다른 진가는 뒤늦게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과연 이 시대를 위해서 영화의 주인공은 36 하바레의 개그맨 이종세입니다. 파트너를 바꾸셨군.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쏙쏙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늘 종달새처럼 주저기는 종세, 개그맨 이종세. 영화 감독이 꾸민 그는 촬영 현장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너 뭐야? 예?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 속에 쏙쏙 자라나는 귀염둥이 개그맨 이종세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 버라이티 쇼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혼자 리허설을 하고 있는 그에게 무장 탈영병이 나타나고요. 그는 얼떨결에 총과 탄환을 얻게 되는데요. 준비. 종세는 평소 영화배우가 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발사 도석을 찾아가고 스탠바이! 레디! 고! 지난 20년 동안 천지천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꽁부리 밥을 쓰시고 해서 오직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복수의 칼을 갖고 도석 역을 맡은 배우는 이 영화를 연출한 이명세 감독의 영화적인 선배인 배창호 감독입니다. 자, 어쨌든 또 한 명의 여인 선영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종세에게 꽤 대담한 제안을 하죠. 아저씨, 우리 영화 제작하자. 내가 주연 배우하고 한 1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깟 돈 1억 때문에 아저씨의 천재적인 재능을 썩일 수는 없잖아요. 응? 응. 아저씨, 우리 은행 탈까?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으로 3인조의 은행털이 행각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영 어설픈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과연 이들의 범죄 행각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중간에 3인조가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능청스럽게 춤을 추는 배창호 감독의 연기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안성기와 황신혜가 주연을 맡았지만 영화는 개봉 당시 관객과 평단의 관심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명세 감독은 영화를 찍겠다며 범죄극을 벌이는 주인공들을 통해 진실과 농담이 뒤섞인 세상에 대한 풍자적 시선을 유지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한낱 꿈속의 꿈인가, 꿈속의 꿈처럼 보이는 것인가.
종세의 이 독백은 사실 영화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명세 감독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꿈속의 세계를 펼쳐놓는 것 같은 이후 이명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재 감독의 첫 번째 백일몽이자 저주받은 걸작, 영화 개그맨이었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쏟아내는 진기록으로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 지구촌에선 한국 전통 문화와 한국 음식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방탄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점,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매력을 지키고 가꾸어온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